자, 저희 수업하도록 합시다. 제3장 가서 법인세 세무에게 제3장 가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3장은 혹시 입금하고 입금 불산입이에요. 혹시 그리고 이제 제4장도 여러분들 뭡니까? 제4장까지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할게요. 송금하고 손금 불산입이 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때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이 입금과 송금에 대한 뭐를 먼저 하셔야 되냐면 두 개에 대한 손익귀속 시기를 여러분이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인세법의 규정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입금과 송금에 대한 내용, 또 혹시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에 대한 내용은 이 내용들이 전제가 돼서 여러분이 좀 이해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 말 듣고 그렇게 좀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익귀속 시기와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 명확한 좀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다시 한번 권리 의무,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가지고 작동을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할 건 자산부채 평가는 법인세법은 시도권과주의다. 이 논리를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금과 입금불산입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논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때 이제 법인세법은 뭐예요?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포착을 하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금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론 정리하는 거예요. 자, 입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를 정확히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순자산, 증가거래에서, 자, 뭐를 이렇게 빼게 됩니까? 빼는 거예요. 자본 출자액, 출자의 납입을 뭘 하게 됩니까? 차감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뭐예요?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불산입 항목으로, 열거된 항목을, 열거된 항목을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온다? 입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포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순자산이 증가하는 건 법인세법에서는 이게 뭐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승소를 해서 받을 금액이 확정이 됐더라도 입금이 되는 거예요. 임대료도 다 입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뭐를 빼는 거예요? 자본 출자의 납입을 빼는데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거는 상법 때문입니다. 자본 충실화 목적에서, 차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금불산입항목으로 열거한 걸 빼는 거야. 이것들은 이제 넓은 의미의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논리적 근거를 정리했다면 입금에 대한 또는 입금 불산입에 대한 세무에게 주요 주제는 뭐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뭐를 정리하시면 돼요? 입금, 불산입으로, 열거한 것에 대한,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뭐가 있을까? 의제배당 부분이 여러분한테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이때 이제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열거한 것 중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두 개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 있다? 자산 수증이익하고, 또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야. 자산 수익과 채무 면제 이익은 원칙은 뭐라는 겁니까? 당연히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 한 경우에는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을 한 경우에는 2월 결손금 보전에 뭐 한 경우에는 충당을 한 경우에는 뭐 한다?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처리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 하겠다는가?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 있냐면 채무액, 출자 전환으로 인한 자, 뭐로 인한 채무 면제 이익의 과세 이연에 대해서 과세 이연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때 이제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 면제이익 과세 이연에서 먼저 여러분이 정리할 건 채무 면제이익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이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채무 면제이익은 뭐다? 채무가 차변으로 오고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이렇게 시가를 차감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채무 면제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세 이연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 당해 연도에는
입금에 산입하지 않고 혹시 산입하지 않고 뭐 하겠다는가 차기 이후에 혹시 2월 결손금 보전에 2월 결손금 혹시 보전에 뭐 하겠다는가 충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충당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채무의 출자 전환을 위한 채무 면제액이 과세 이행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열거한 내용 중에서 주로 이제 초점을 잡아둬야 될 건 이 두 개를 머릿속에 먼저 넣어 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혹시 의제배당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혹시 또 하나 이제 정리할 게 있다면 이제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에 대해서 수입배당금 뭐에 대해서 혹시 입금 불산입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의제배당은 크게 세 개로 나눌 거예요. 혹시 크게 세 개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이거 밑으로 좀 내려서 정리할까요? 의제배당은 크게 세 개로 좀 쪼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뭐가 있다? 주식의 액시. 자, 뭐가 있어요? 소각이나 액시 또는 해산이나 합병이나 액시 소각 등으로 인한 액시 등으로 인한 뭐가 있다? 의제배당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액시. 자, 이때는 뭐가 돼? 받은 대가에서 액시. 자,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하게 되면 뭐가 된다? 액시. 받은 대가에서 액시 해당 주식의 액시 BV를 역시 이때 이제 장부가액은 항상 세법상 법인세법상 법인세법상 P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의 취득가액 문제를 가지고 몇 문제를 풀어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잉여금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잉여금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는 광의로는 상법상 주식배당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의제배당을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법을 잘 알아야 돼. 그치?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제도가 존재할 거예요.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제도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이게 이제 단골이야, 단골, 오케이? 근데 세무사 시험의 경우는 의제배당이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정비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여러분하고 입금하고 입금불산입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정리하세요. 이론 정비. 자, 이제는 문제 1번 가서 여러분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주식회 사이에 채무의 출자 전환 시 출자 전환되는 채무의 가액은 7,500원이다. 오케이? 발행된 주식의 시가는 6,000원이다. 그리고 주식의 액면가액은 5,000원이라고 할 때 법인세법상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과 채무 면제액은 얼마인가 이거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주식 발행 시 초과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초과금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다. 자, 봅시다. 시가 마이너스 액면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에서 이미 나와 있죠. 자, 이 내용은 어떻게 될까? 시가는 얼마가 됐어요? 자, 6,000원이 됐네요. 6,000원 마이너스 5,000원이 됐으니까 1,000원이 뭐가 됐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됐다. 그리고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죠.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건 채무를 없앴으니까 자 보세요. 발행가에서 뭐를 빼는 것이다. 시가를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이 나왔다? 7,500원 마이너스 6,000원이 나왔으니까 1,500원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 모습을 이제 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채무가 얼마가 넘어와서 7,500원이 넘어왔고, 자본금이 어떻게 됐고, 자 보세요. 자본금이 5,000원이 됐을 것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원이 됐을 것이고, 채무 면제이익이 얼마가 됐다는 것이야. 면제이익이 1,500원이 되는 꼴이 될까요? 오케이? 얘를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 면제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냥 간단한 계산형으로 나왔어요. 제가 객관식 문제인데 이 객관식 내용은 뺐어야 되는데 못 빼고 해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겠죠. 끝.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할 내용은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채무 면제익을 구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표로 하나 그린 다음에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이만큼이 뭐가 되고 액면가가 될 것이고, 혹시 자,
자, 이만큼이 뭐가 됩니까? 시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차이 금액이 뭐가 된다? 그치? 주식반의 추가금이 되는 것이야. 그리고 위에는 뭐가 있을까? 발행가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치? 이 부분만큼이 뭐가 됩니까? 오케이? 세무 면제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방법은 3개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정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번 가서 여러분하고 정리할게요. 그치? 자, 법인세법상 주식회사, 내국법인 주식회사의 10기 사업연도의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입금 항목의 합계액과 입금 불산입 항목의 합계액의 차이를 구하라. 이렇게 정리했어요. 주의하실 건 이거는 세무 조정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2번에서 입금 항목이 되는 건 어떤 걸까? 이건 법인세법 규정을 그대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뭐를 입금 불산입 항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차이 금액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네요. 1번 갑시다. 부가세 신고 시 잘못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금에 대한 이자가 100만 원이 생겼답니다. 관할 세무장으로부터 지급받았답니다. 그럼 1번은 뭐가 될까? 혹시 당연히 구분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혹시 이거 뭐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해놔도 되겠네. 그치? 입금 항목하고 입금 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혹시 입금 뭐에 대해서 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혹시 정리하면 되겠죠. 자, 구분 혹시 근거 및 내역 혹시 근거 및 내역 혹시 세 번째 뭐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혹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혹시 세무조정과 혹시 소득처분 이렇게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죠. 첫 번째 가서 정리합시다. 첫 번째 뭐가 있어? 부가세 혹시 국세에 대한 혹시 과호납금에 대한 과호납금에 대한 환급금 이자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얘는 뭐가 됐어요? 입금 불산입 항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럼 입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혹시 소득 처분하면 되겠지. 혹시 자, 뭐 하는 것이다? 입금 불산입 혹시 과호납금에 대한 환급금 이자, 환급 이자 얼마가 붙었어? 혹시 100만 원이 붙었구나. 혹시 소득 처분하지 않겠습니다. 기타 처분하면 되겠죠. 자, 2번 감자 차익이 발생했답니다. 감자 차익은 뭐가 될까요? 자본 충실한 목적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감자 차익은 당연히 뭐가 되는 것이다. 자, 입금 불산입 항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입금 불산입 자, 뭐가 됐다? 감자 차익 감자 차익이 존재합니다. 감자 차익이 존재할 것이고 얼마가 나왔나? 자, 1000만 원이 나왔네요.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겠지. 세 번째 이제 정리합시다. 대표이사인 갑입니다. 그럼 특수관계인이 되겠죠. 자, 시가 7천만 원 유가증권을 저가에 매입했답니다. 자, 세 번째 뭐가 나왔어? 유가증권에 저가 매입액이 나왔네. 저가 매입액이 나왔어요. 혹시 그 금액이 얼마가 됐어? 당연히 얘는 뭐가 한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혹시 유가증권 저가 매입했으니까 이 금액 이렇게 갈까요? 금액은 얼마가 됐다? 3천만 원이 됐네요. 혹시 이렇게 잡아놔도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가서 자료 보도록 합시다. 자, 단기에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채무 면제이익이 있답니다. 자, 기본적으로 채무 면제이익은 뭐가 되는 것이다. 혹시 면제이익은 혹시 자, 뭐가 됩니까? 원칙은 입금이라는 겁니다. 그럼 입금으로 가야 될 금액이 얼마가 됐어? 1000만 원이 됐네. 오케이? 근데 자, 세부담 최소화 가정이 있더라도 또 없더라도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했답니다.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을 하게 되면 충당을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돼? 입금 불산입 항목이 되는 겁니다. 입금 불산입 항목이 되는 것이다. 그럼 그 금액은 얼마가 됐다? 8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식회사에는 최초 사업연도부터 10기 사업연도까지 합병 또는 분할과 관련된 바가 없으며 관련 법률에 의한 회생인가 결정 또는 경영 경상화 계획을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입금 항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입금 항목은 얼마가 됐나요? 그죠? 자, 입금 항목은 4천만 원이 됐네. 그럼 총 얼마가 됐어? 3천만 원 더하기 1000만 원이 됐으니까 1000만 원이 됐으니까 4천만 원이 됐다. 입금 불산입 항목 가져갑시다. 100만 원, 1000만 원, 800만 원이 됐으니까 자, 보세요. 1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플러스 800만 원이 됐으니까 1900만 원이 됐으니까 1900만 원이 됐네.
900만 원이 되네. 디퍼런스 금액은 얼마가 됐어? 2100만 원이 디퍼런스 금액이 됐네요.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쉽죠. 세무사 시험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충분히 정리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입금에 대한 개념 정의라고 세무회계 주요 주제는 다시 한번 갑시다. 입금 불산입 방법으로 열거된 내용 중에 나머지 내용들을 좀 정리하시고, 두 번째 주제는 의제배당, 세 번째는 수입배당금의 입금 불산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세법을 무슨 네이버에 나오는 거의 뭐 전문가도 아닌 바보 세무사들이 하는 것을 세법이라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 봐야 그냥 그거야. 그래서 반드시 제 말씀 잘 따라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3번 가서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합시다. 자, 3번은 기본적으로 의제배당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굉장히 수월한 문제니까 잘 보면서 정리합시다. 2013년도 세무사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가시죠. 자, 법인세법상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에 12기 사업년도의 거래 내용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주식회사가 12개 입금 산입으로 세무조정할 금액을 구해라.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은 고려하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말라는가. 그럼 의제배당의 경우에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겨나?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고려하지 말라는 것이야. 자, 이제 여러분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가시죠. 9분, 두 번째, 근거 및 내역. 자, 세 번째는 뭐라고 정리하면 돼? 의제 배당. 이렇게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죠. 의제 배당.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구분으로 가서 정리하시죠. 주식회사에는 지분 비율이 20%인 관계기업 B로부터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뭐가 돼? 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있어서 입금 불산입 항목이니까 의제 배당이 되질 않아. 오케이? 그런데 역시 주식 발행 초과금 중에 뭐가 있다는가? 세무의 출자 전환으로 시가를 초과해서 발행된 금액이 있다는 것이야. 그 금액으로 인해서 무상주를 수령했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어? 무상주 수령을 했다는 겁니다. 수령 시 의제배당으로 가야 될 금액은 얼마가 됐어요? 채무 면제 이익에 자본 전입이 됐으니까, 그치? 자, 얼마가 됐어? 500만 원 곱하기 20%는 100만 원이 됐겠지. 그럼 자, 뭐 하는 것이다? 의제배당은 100만 원이다. 그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가 됐어? 입금 항목이 되는 것이다. 그치? 입금 항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갑시다. 주식회사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주식회사 C로부터 C가 5천만 원인 주식을 얼마? 400만 원에 구입했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유가증권의 저가 매입입니다. 저가 매입 시에 뭐가 되는 거? 자, 입금 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입금 산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요? 오케이? 첫 번째,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매입해야 되고 있어야 되고, 그치? 개인으로부터, 그치? 자, 뭘 해야 됩니까?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한테 매입했나? 법인으로부터, 주식회사 C로부터 매입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되지 않아. 그치? 유가증권의 저가 매입을 법인으로부터 뭐 했어? 저가 매입을 했다는 것이야. 그때는 뭐가 돼? 그치?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익은 입금이 아니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세무조정할 사항 의제배당 금액은 없다. 또는 입금 산입 금액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치? 세 번째가 정리합시다. 주식회사 A는 12개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50만 원 취득한 자기주식입니다. 그거를 250만 원에 처분을 했답니다. 그럼 세 번째 뭐가 됐어요? 자기주식 처분 이익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 그치? 그러면 자기주식 뭐가 나왔다? 처분 이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됐어? 입금에 해당이 되니까 얼마? 자, 250만 원씩 250만 원씩 빼기 50만 원이 됐으니까 이때는 얼마가 됐다? 200만 원이 된 것이다. 이렇게 잡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죠? 200만 원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총 얼마가 입금에 산입할 의제배당 금액이 돼? 입금에 산입할 금액이 돼? 300만 원이 되겠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 놓으시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쉬운 문제죠. 자, 그리고 나서 4번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자, 한번 가서 4번에 있는 내용으로 가서 정리합시다. 자, 4번 내용에서 여러분이 이론 요약을 할 내용입니다. 합병으로
이낭시 의제 배당은 어떻게 될까요? 의제 배당은 이렇게 정리하는가? 받은 대가에 빼기 해당 주식의 주식의 뭐가 됩니까? PV가 됩니다. 이거는 세법상 PV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받은 대가는 이제 두 개로 쪼개질 거예요. 자, 뭐 하는 경우에 주식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하고 금전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 주식으로 받은 경우는 다시 두 개로 쪼개겠죠. 적격인 경우에 해당 주식에 장부가액이 될 거예요. 그러나 비적격인 경우에는 시가가 될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금전은 무조건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가서 정리해 봅시다. 흡수합병하면서 B의 주주인 주식회사 C에게 다음과 같이 합병 대가를 지급했답니다.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의 법인세법상 뭐를 충족한다 그랬어? 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은 항상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받은 대가는 어떻게 됐나? 주식에 대한 대가는 적격이 됐으니까 장부가액이 얼마야? 900만 원이 됐겠죠. 금전으로 받은 거 얼마가 됐어요? 200만 원이 됐다는 거야. 그럼 받은 대가는 총 1100만 원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얼마가 됐어? 900만 원이 됐을 거야. 자, 여기서 약간 900만 원이 됐죠. 그럼 의제배당 금액은 얼마가 된다? 2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날 내용 아니야? 그래서 4번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즉 적격합병이라면 주식으로 받은 대가는 자, 당연히 장부가액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장부가액이 아니라 금전으로 받은 대가만이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잡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끝. 됐어요?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 문제도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5번 문제는 뭐예요?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국고보조금 등에 대해서 보조금입니다. 자, 처리 한번 해봅시다. 원칙은 뭐예요? 역시 순자산이 증가한 거니까 입금이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역시 자, 일시상각 충당금 등은 상각, 충당금을 뭐 하게 되면 설정을 해서 뭐라 할 수 있다?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 이 원리만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죠. 그 말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입금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법인세를 가져가게 되면 정책적 목적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이다? 일시상각, 충당금 등을 설정하게 되면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서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 이거를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도 풀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죠. 법인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역본 주식회사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12기 사업연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손익계산상 영업의 수익으로 계상을 했답니다. 자, 보세요. 당연히 이거는 뭐가 됐어? 옳게 처리를 했죠. 왜? 입금으로 처리했으니까. 그럼 해당 금액만큼 뭐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할 것이야. 과세 대상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이 국고 보조를 했다는 건 어떤 특정 사업에 있어서 정책적 보조를 하기 위한 취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혹시 해당 금액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송금 산입할 수 있겠죠. 그럼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다? 송금 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송금 산입 역시 자, 일시상각 충당금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라 뭐가 간다? 압축기장 충당금이 되는 거예요. 압축기장 시 충당금 혹시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혹시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토지로 구입했으니까 압축기장 충당금 얼마 혹시 600만 원인가요? 600만 원 혹시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처리를 해 놓으면 되겠네. 그리고 매년 혹시 감가상각할 때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정리해 놓으시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끝. 이렇게 장비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가야 될 내용은 6번, 7번, 8번 등의 6번, 7번, 8번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6, 7, 8번, 6번부터 어디까지는 쭉 한번 가볼게요.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부터 어디까지는 10
1번까지는 의제배당에 대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의제배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죠? 의제배당은, 자, 멋지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자, 뭐는 아니라는가? 법인 상법상 배당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법상, 금전이나 뭐는 아니다. 현물 배당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물 배당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법인세법에서, 자, 뭐 하는 것이다? 배당으로, 의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의제에서, 입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자, 상법상 금전 또는 현물 배당은 아니지만, 법인세법에서 이렇게 배당으로 의제에서 입금에 산입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혹시 이 의제 배당에 대해서 입금 산입하는 제도의 취지라는 겁니다. 자, 뭘까요? 주주의 자, 뭐 부나 또는 뭐가 돼요? 경제적 가치가 뭐한 부분에 대해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자, 뭐 하자는가? 법인세 과세를 해서 조세 공평비를 실행하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그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잘 이거를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반드시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가 있다? 자, 첫 번째 주식에 자, 뭐가 있어요? 소각이나 분할이나 또는 해산이나 또는 합병이나 합병 등으로 인한 뭐가 있다? 의제 배당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의제 배당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보세요. 받은 대가에서 해당 주식에 뭐를 주식의 장부가액을 또는 장부가액이라고 이야기하고 취득가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취득가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차감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에서 이거는 세법상, 자,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단기 소각 주식에 대해서는 자, 단기 소각 주식은 뭐가 됩니까? 2년 이내에 잉여금 자본 전입한 소각 주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때는 뭐 하겠다? 취득가액은 자, 뭐로 보겠다? 0으로 간주하겠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계산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이제 정리할 내용이 뭐가 있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잉여금의 자본금 뭐로 인한 전입으로 인한 뭐가 존재한다? 의제 배당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잉여금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한번 보세요. 이때 잉여금은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 잉여금은 법인세법상 뭐가 일어났다? 자, 입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뭐가 아니다? 의제 배당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입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자본 전입이라면 뭐가 되는 것이다? 의제 배당이 되는 것이다. 이거를 정리하셔야. 그리고 잉여금 자본 전입을 뭐라고도 이야기하면 무상증자라고도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상증자 이런 내용들도 상법 공부를 하셔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입금 항목의 자본 전입은 의제 배당이 되지만 입금 항목이 아닌 것에 자본 전입 의제 배당이 아니다. 이거를 잡아 놓으셔야 돼. 그리고 나서 회사가 보유하는 회사 보유 자기 주식에 대한 추가 배정 등으로 인해서도 또는 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배정 등으로 인해서 자, 지분 비율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뭐로 보겠다? 의제 배당으로 보겠다. 이 세 가지가 쟁점사항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들 한번 풀어볼 거예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좀 정리하시면서 가시면 수월하게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6번 문제는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이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6번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치? 그러면서 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시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식회사 C는 제35기 중 주식발행 초과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으로 무상증자를 했답니다. 자, 보세요. 잉여금의 자본 전입을 했는데 입금 항목
종목이 아니야. 그러니까 의제 배당이 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무상증자 직전의 주식수는 총반액수가 30만 주가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뭐가 됐을까? 오케이? 자, 뭐를 했다? 무상증자를 했다.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무상증자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상법에 의해서 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잉여금의 자본 전입 무상증자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 자, 이로 인해서 주식수는 혹시 발행하는 주식수를 가장 먼저 1단계에서 여러분이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맞는 것이다. 무상증자로 인해서 혹시 발행하는 혹시 주식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주가 됐을까? 1억 5천만 1.5억 나누기 혹시 자, 얼마가 됐어? 일주에 액면 금액은 자 보도록 합시다. 500원이 됐으니까 500원이 됐으니까 혹시 3만 주가 됐나요? 30만 주가 됐겠죠. 30만 주가 됐을 거예요. 이게 이제 무상증자로 발행할 주식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뭐를 보셔야 되냐면 주주 구성을 보시면서 뭐를 픽업을 해야 되냐면 혹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까요? 주식회사 C가 됐으니까 주주 구성 중에서 자기 주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몇만 주가 됐어요? 6만 주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포착을 해야 돼. 이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신주가 배정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안 돼야 되는가? 그러면 이 자기 주식에 대해서 추가 배정이 되기도 하고 추가 배정이 되지 않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추가 배정이 되는 경우하고 추가 배정이 되는 경우하고 추가 배정이 혹시 되지 않는 경우에 의제 배당에 대한 부분을 구해라. 이 문제가 이제 6번 문제가 되는가? 그럼 추가 배정이 됐다면 몇 주가 추가 배정이 됐을 것인가? 상황 1에서 여러분이 한번 정리하면 되겠죠. 자, 보세요. 총 몇 주가 30만 주가 배정이 됐을 겁니다. 근데 추가 배정이 일어났다면 보세요. 몇 주가 이제 주주에게 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쪽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 자, 그러면 혹시 주식 보유 주식수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한번 정리합시다. 자, 한번 정리합시다. 첫 번째 이제 케이스에서 혹시 당초 주식수가 나올 거예요. 주식수가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주 A에 대한 부분이 몇 주가 됐어? 18만 주가 됐죠? 18만 주가 됐을 것이고, 그죠? 주식회사, 주주 A인데 주식회사입니다. 18만 주가 됐을 것이고, 주주 B에 대한 부분이 몇 주가 됐어요? 역시. 자, 6만 주가 됐네요. 6만 주가 됐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이 얼마가 됐어요? 6만 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총 주식수는 몇 주가 됐어요? 30만 주가 됐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이루어졌다? 오케이? 자, 무상증자가 이루어졌어요. 무상증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시죠. 자기주식에는 배정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무상증자로 인해서 혹시 기존 주주가 신주인 수권에 따라서 배정받을 주식은 몇 주가 됐어? 당연히 18만 주가 됐을 겁니다. 그치? 자, 여기도 6만 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 6만 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 6만 주에 뭐가 있게 될까? 6만 주에 추가 배정이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의제 배당에 대해서 주식회사 B의 의제 배당을 구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보세요. 자, 6만 주 곱하기 24만 분의 얼마가 18만 주가 혹시 누구한테 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6만 주고 추가 배정이 일어나게 되면 배정분은 몇 주가 됐을까? 6만 곱하기 24만 분의 18만이 됐으니까 이게 4만 5천 주가 배정이 됐을 거예요. 4만 5천 주가 뭐가 됐을 것이고 혹시 추가 배정이 일어났을 것이고 혹시 여기에는 몇 주가 추가 배정이 났을까? 15,000주가 추가 배정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 이 추가 배정으로 인해서 지분 비율이 증가가 됐을 것이고 혹시 이때는 뭐가 됩니까? 경우 1에서 혹시 추가 배정을 한 경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잡고 가면 되겠죠. 그럼 추가 배정을 하게 되면 의제 배당이 얼마가 된가 보세요. 추가 배정을 했다면 의제 배당은 몇 주가 들어왔어? 15,000주가 들어왔고 혹시 곱하기 500원이 됐으니까 이때는 의제 배당 금액이 얼마가 됐어? 750만 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잡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추가 배정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날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정리합시다. 정리를 여러분들이 좀 해보면 되겠죠. 그죠? 추가 배정을 자, 뭐가 됐어요? 역시 하지 않아서 무상증자 후에 발행주익수가 상황 1입니다. 이게 이제 상황 뭐가 될 것이고 1이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상황 2가
될 거예요? 상황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가 배정을 한 경우에는 의제 배당은 얼마가 됐다? 15,000주 곱하기 500원이 됐으니까, 그지? 75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될까? 근데, 자, 뭐가 됐다는가? 추가 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추가 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지? 의제 배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당초 이들의 지분 비율은 얼마씩 됐어요? 그지? 자, 60%, 그죠? 자, 20%, 그죠? 자, 20%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주주비의 지분 비율은 얼마였어? 20%였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지분 비율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지분 비율은 어떻게 증가를 했을까? 지분 비율 증가로 인한 의제 배당 부분을 잡아보자는 거예요. 총 주익수는 몇 주가 됐어요? 역시 자, 총 주익수는 54만 주가 됐을 겁니다. 54만 주 분의 역시 자 누가 역시 주주 B가 가지는 주식은 몇 주가 됐어요? 12만 주가 됐다는 거예요. 지분 비율 증가는 54만 분의 12만 마이너스 20%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의제 배당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곱하기 몇 주가 됐어요? 54만 주가 됐겠죠. 그치? 곱하기 얼마를 500원을 하게 되면 의제 배당 금액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얼마가 됐다? 그치? 600만 원이 된 거예요. 600만 원이 됐다. 그래서 그치? 추가 배정을 하지 않게 되면 지분 비율이 증가하게 되니까 금액이 얼마가 됐다? 6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 배정을 한 경우에는 750만 원, 추가 배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단순히 뭐가 됐으니까? 지분 비율이 증가가 됐으니까 이에 따른 의제 배당은 얼마가 되는 것이다? 6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이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게 6번 문제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6번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정리할 수 있죠. 자, 꼼꼼하게 저렇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간편법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30만 주 곱하기 20% 24만 주 곱하기 20% 곱하기 500원을 계산할 수도 있는데 더 정확한 표현이 이거예요. 이러면 이 계산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0.2222 이렇게 쭉쭉쭉쭉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분 비율 증가가 0.0222%가 됐으니까 그게 54만 주에 500원을 곱하면 60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도 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하고 또 어디를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한번 가서 7번 문제까지 풀고 그죠? 쉬었다가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누가 20천지 뭐 계산을 본다 그랬어. 그치? 그치? 안 한 거예요. 안 한 것과 못한 건 다릅니다. 이제 7번 문제로 가서 여러분하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잉여금, 자본금 전입과 관련된 의제 배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7번 문제 가서 정리해 봅시다. 7번 한번 가시죠. 자, 법인세법상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영리내역법인 주식회사의 10기 의제 배당 금액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자료를 볼 때는 자 보세요. 주식회사 A의 10기 의제 배당 금액입니다. 그럼 주식회사 A의 주식회사 A의 가장 먼저 정리할 건 당초 지분 비율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분 비율은 어떻게 됐어? 자, A는 B의 주식을 2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B의 발행 주식 총수는 10만 주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총 10만 주분에 10만 주분에 몇 주를 갖고 있어? 2만 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야. 그럼 당초 지분 비율은 20%가 됐어요. 이렇게. 자, 정리합시다. 두 번째.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회사의 자기 주식 수는 몇 주가 됐어? 2만 주가 됐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정리할 건 이 10만 주 중에서 몇 주는 2만 주는 자기 주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주 중에 2만 주는 뭐가 됐다? 자기 주식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세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됩니다. 자, 2021년 6월 25일 주식회사 B의 잉여금 자본 전입분이나 무상주 몇 주를 수령했대요. 자, 무상주 수령분은 총 몇 주가 됐나요? 무상주, 그지? 수령분은 몇 주가 됐나? 그지? 자, 15,000주를 수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래대로라면 수령할 주식수는 몇 주가 됐을까요? 12,000주가 됐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잉여금 자본금 전입분이란 무상주 수령분에서 자
본래 이거를 두 개로 쪼개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뭐예요? 무상주는 자 보세요. 무상주 익수가 15,000주가 됐는데 보세요. 총 우리가 이제 따져야 될 내용이 이것부터 정리할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좋겠어요. 무상주로 인해서 발행주 익수를 한번 세 번째 단계 정리합시다. 무상주로 인해서 증자로 인해서 발행주 익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무상증자가 얼마가 일어나요? 3억 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3억 원 자, 1주당 임명금액가 얼마예요? 5,000원이 됐다는 겁니다. 5,000원이에요. 그러면 몇 주가 나왔나? 6,000주가 나왔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네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어떻게 됐나? 자, 무상주로 인해서 수령한 자기 주식이 무상주로 인해서 수령 주식 수를 네 번째로 계산하셔야 될까? 자, 몇 주가 됐다? 15,000주가 됐답니다. 그럼 이 15,000주는 뭐예요? 자신의 첫 번째 지분 비율에 따른 뭐가 있을 것이고 주식 수가 하나 존재할 겁니다. 그럼 몇 주가 돼요? 6만주 곱하기 6,000주 곱하기 6만주죠? 6만주입니다. 6,000주가 아니라 6만주가 될 거예요. 6만주 곱하기 20%가 됐으니까 얘는 얼마가 됐어? 맞죠? 6,000주인가요? 주식수가 몇 주지? 6만주 맞죠? 그죠? 자, 몇 주가 됐어요? 12,000주가 됐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추가 배정으로 인한 주식수가 나올 거예요. 추가 배정으로 인한 주식수가 몇 주가 됐어요? 당연히 15,000주 빼기 12,000주가 됐으니까 얘는 3,000주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3,000주는 뭐 추가 배정분으로 인한 의제 배당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잡아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잉여금 자본 적립으로 인한 의제 배당에서 여러분이 잡아야 될 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의제 배당에 대해서 다섯 번째 한번 따져보자는가? 의제 배당은 두 개의 갈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하나는 뭐가 됐을 것이고, 잉여금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뭐가 있을 것이고, 의제 배당이 하나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가 돼? 자기주식에 대한 추가 배정으로 인한 뭐가 존재할까? 의제 배당이 존재할 거예요. 그럼 잉여금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은 어떻게 될까? 자, 여기에서 주식 발행 추가금은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머지는 뭐가 돼? 전부 다 대상이 됐네요. 그럼 주식 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잡아 가시면 되겠네. 그치? 자, 어떻게 정리하면 된다? 12,000주죠? 2,000주라고 나왔네. 잘못되어 있네. 12,000주 곱하기. 그치? 자, 보시죠. 얼마가 3억분에 2.8, 그치? 곱하기 얼마라면 5,000원을 하게 되면, 그치? 잉여금 자본 전입이라는 의제 배당이 나오겠죠. 이 금액이 얼마가 나왔어요? 5,600만 원이 나왔다는가? 그리고 추가 배정은 3,000주가 됐으니까 3,000주 곱하기 5,000원 하게 되면, 그치? 그 금액은 1,500만 원이 나왔을 거야. 그럼 의제 배당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입금은 얼마가 됐다? 7,1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제 배당은 이것들을 분할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 그때 7번 문제를 풀 때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주식회사 A의 당초의 지분 비율을 잡는 겁니다. 그럼 총 10만 주 중에 몇 주? 2만 주가 뭐가 됐다. 오케이? A가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이 됐으니까 20%가 됐겠죠. 그리고 자, 2만 주는 이 중에 자기주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추가 배정분에 대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을 거예요. 자, 무상증자로 발행하는 주식수는 총 6만 주가 됐을 거예요. 3억에 5천원이 됐을 거니까. 그럼 무상주 수령 주식수는 15,000주가 될 겁니다. 이 중에 15,000주 중에 12,000주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잉여금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 부분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12,000주 곱하기 3억분의 2.8억 곱하기 5,000원은 5,600만 원이 잉여금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 몫이 됐을 것이야. 그리고 자기주식에 대한 추가 배정으로 인한 의제 배당은 3,000주가 되겠죠. 5,000원 곱하면 1,500만 원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잡아 놓으셔야 될 의제 배당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정비를 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꼭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 모습을 가지고 계산형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때 잉여금 자본 전입은 이권 항목이 아니라면 의제배당이 아니죠. 여기에 대표적인 경우가 있어. 주식 발행 초과금이야. 그리고 자기 소각이익은 2년 내 자본 전입하게 되면 입금이 되니까 입금 항목에 자본 전입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이 풀어가면은 수월하게 의제배당 금액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제배당 금액은 배당 금액은 얼마였다? 7,1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해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번 문제도 굉장히 수월한 문제예요. 그래서 8번 문제까지 여러분하고 풀고 이 부분에 대한 수업을 마칠 거예요. 8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7번은 별표 치세요. 7번은 별표 몇 개 치시고 꼭 이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번은 반복해서 출제될 만큼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제는 8번 문제로 가서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죠. 2014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인데 8번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자, 8번 가서 여러분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법인세법상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영리내역권 주식회사 A의 의제배당액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영리내역권 주식회사 B는 4월 20일 자본 전입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 1억 원을 자본에 전입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했답니다. 자, 만주를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교부했답니다. 1주당 임용가액은 당연히 얼마가 나왔어요? 10,000원이 나왔죠? 그죠? 자, 주주 B의 역시 주식회사 A입니다. 무상증자 직전 지분 비율은 20%입니다. 자유식이 배정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해서 3,000주를 수령을 했답니다. 그러면 자, 몇 주를 수령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수령해야 될 주식 수는 몇 주가 됐어요? 자, 지분 비율은 얼마가 됐으니까 20%가 됐으니까 수령할 주식 수는 몇 주가 됐어? 자, 보세요. 자, 정상적이라면 수령할 주식 수는 정상적으로 그죠? 통상적으로 그죠? 수령할 주식 수는 몇 주가 됐어요? 주식 수는 자, 잉여금 자본 무상증자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이 20%가 됐으니까 2,000주가 됐겠죠. 그런데 뭐가 됐나요? 추가 배정으로 인해서 증가된 증가된 수가 존재할 거예요. 자, 몇 주를 수령했나? 3,000주를 수령했어요. 2,000주를 빼게 되면 주식 수는 1,000주가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 1,000주에 대해서 자, 뭐가 됐어요? 이 추가 배정된 주식 수는 의제배당이 됐겠죠. 그럼 의제배당액은 어떻게 됐다? 의제배당액은 1,000주 곱하기 1주의 액면금액을 곱하면 되니까 10,000원 하면 되니까 얼마가 됐다? 1,0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가볍게 정리할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식에 대해서 추가 배정 주식 수만 여러분이 잡아버리면 이 문제는 굉장히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항상 무상증자로 인한 의제배당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8번까지 문제를 여러분하고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부터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자, 여기에 대한 내용, 주식의 소각 분할 해산 합병도로 인한 의제배당 문제를 보는데 9번 그죠? 10번 또 그죠? 11번 12번 이 문제, 11번, 이 세 문제는 굉장히 난도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의제배당에 대한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하고 나머지 입금하고 입금 불산입에 대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